네, 안녕하세요. 멀쩡한 놈입니다. 오늘도 녹화를 하겠습니다. 어제 6월 26일이었는데 어제 이 이상한 놈의 방송에 대해서 하나 올렸고, 이것은 이상한 놈 방송 중에 굉장히 앞부분의 로켓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라 그 뒤에 다른 내용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 더 말해보려고 녹화를 켰습니다. 예, 이건 제 채널이고요. 멀쩡한 놈의 진짜 세상, 멀쩡한 놈 검색하면 나옵니다.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놈 채널을 가보겠습니다. 예, 어제 얘기한 내용이 어제의 실시간 방송이었습니다. 6월 26일 방송입니다. 2022년 6월 26일 방송 이어서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여기 여러분, 로켓 것 얘기는 다치고 어제 될까요? 했고요. 짝 쫄아 있는 겁니다. 볼까요? 자, 다음 좀 보시면 우주 요거 정거장 뭐 관련 가볍게 한번 얘기가 보시고, 나옵니다. 화면 키우겠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키우고 보면은요, 예, 이쪽 어깨를 어, 잘 보세요. 쑥 올라가죠, 갑자기. 보이십니까? 어깨 옷이 쑥 올라갑니다. 왜 저 그럴까요? 어깨옷 올라가는 거는 화면에서는 보이지 또 않지만 말을 하지 로프를 달고 있기 않겠습니다. 때문에, 크로마키를 한 거기 때문에 로프 달고 있어가지고 그러나 그 로프를 때문에 단 거는 옷이 아니라는 위로 걸 쑥 올라가 말씀드립니다. 버립니다. 자, 우주 정거장에서는 뭐 귀신이 사는 것도 저걸 아니고 저렇게 참 계속 반복으로 돌리는 황당한 걸 경우가 보면 너무 안 되고 많아요.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좀 더 자, 알 수 있을 것 이거는 우주 같습니다. 정거장에서 한다고 하면서 360도 화면을 얘들이 자신 있게 보여준 거예요. 이상한 놈 방송 그런데 소리를 좀 어라? 키우겠습니다. 네. 배드민턴 공이 아래로 떨어져 버리네요. 공이 떨어지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을 제로 G에서 연출 떨어지는 거를 걸었는데 문제 삼으면 안 배드민턴 공이 되고 말을 안 지금 이런 듣고요. 움직임을 그냥 보셔야 아래로 쑥 됩니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360도 화면이니까는 그 유튜브에서 이게 개선된 건데 화면을 돌려가지고 뒷부분까지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자, 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뭐가 뭐 볼 때마다 막 과관이에요, 과관. 예, 이거는 이 느리게 움직이고 요 이런 많은 회전하고 이런 실수들,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주 정거장에서는 왜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참 궁금합니다. 이들이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빠르게 변해서 아래로 꽂히는 현상은 자, 오늘 본 주제 뭐 볼 때마다 추정하건대 막 과관이에요, 과관. 예. 이런 게 끈달아서 이런 할 수 많은 있는지 이런 걸 실수들, 생각해 보시면 되고 우주 정거장에서는 왜 이렇게 신기한 이 일들이 많이 안에서는 공기가 일어날까 이미 참 있습니다. 숨 쉬고 궁금합니다. 살죠. 여기 이쪽 근처에서 바람이 나온 것을 보입니다. 공기 에어컨 자, 시스템 오늘 같이 본 주제에 들어갑니다. 바람이 흐르는 것에 자, 바람의 힘을 여러분들요. 받아서 우주 정거장에서는 왜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아래쪽으로 일어날까 참 힘을 궁금합니다. 가해주면 빠르게 속도가 빨라지죠. 빨라지고 어떤 바람에 밀려나면 그 방향으로 떨어지게 자, 오늘 됩니다. 본 주제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우주 정거장에 자, 도킹을 스페이스X 하려고 하는 스페이스X예요. 드래곤 이제 사람이 타고 우주정거장에 가기 위해서 이제 거의 도킹하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막 소유주 산소를 러시아 막 로켓 이리저리 내뿜고 쏘다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에어를 내뿜어 개발해가지고 가지고 방향을 맞추고 있어요. 직접 보냅니다. 미국에서 네 명까지 탈 수 있고요. 신기하죠? 지금 진공의 상태입니다. 진공의 상태에서 1초에 7,700m를 좀 방송 빠르게 날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우주 정거장과 이 캡슐이 동시에 같은 속도로 날아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하는데 갑자기 쭉 내려가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캡슐이 갑자기 아래로 쭉 이동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 바보야, 이거는 저 캡슐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각도를 바꾼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신데 네, 그것이 카메라 아닙니다. 각도 지금 화면에 바꾼 보시면은 거 동그란 원들이 맞습니다. 보이죠? 이것들이 왜 보이냐면요. 당연히 빛에 의해서 보인다는 거를 이상한 놈은 말하고 만약에 카메라의 각도를 뭐
이 찍느라고 각도를 위로 틀든 아래로 변경을 하면 여기 이런 빛이 햇빛이라고 이런 식으로는 조명 때문에 이제 카메라에 지금 달라져야 이렇게 비춰지고 된다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카메라를 옮기게 되면요 햇빛 구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 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얘만 이렇게 쭉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뭐 밑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카메라가 움직일 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상황이 만약에 굉장히 멀어서 우리 로켓 발사 추적하는 그런 카메라들도 이제 각도를 바꾸기도 하는데 그건 멀어서 줌을 엄청 당겼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당겼을 경우는 굉장한 배율로 당겼기 때문에 이제 앵글에서 위에 있거나 해서 가운데로 벗어날 것 같아서 다시 가운데로 맞추는 건데 이 과정에 굉장히 미세하게 조금만 움직여도 이 먼 곳에 있는 거 확 바뀌는 거 아시죠? 그 원리로 인해서 조금씩 아주 조금만 움직이는 겁니다. 뭐 방향을 각도를 카메라를 이쪽을 봤다 저쪽을 확 크게 진짜로 카메라 렌즈 쳐다보는 각도가 바뀌는 거라면 이런 빛이 들어오는 게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런 빛 이쪽 부분이나 이런 데가 빛이 변하는 게 나타내야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엄청 먼 거리를 줌을 당겼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동을 시켜도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실제로 카메라 이동입니다. 이걸 좀 잘라와서 보여줘서 그런데 이런 장면에 대해 풀 영상 같은 걸 보시면 자꾸 갑자기 확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그러면은 지금 있습니다. 보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들이 화면을 잘라버리고 다시 우주 센터로 연결을 합니다. 이거 편집한 거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떠 있는 거예요. 나사 유튜브에 떠 있는 겁니다. 떠 있는 영상 제가 뭐 이제 부분을 잠깐 녹화한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에어를 쏴가지고 방향을 맞춘다고 했는데 얘가 지금 7,700m 속도로 날아가면은 에어가 이렇게 분사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차 타고 이렇게 쭉 가면서 에어를 만약에 물총을 쐈어요. 물총을 창 밖으로 차 타고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면서 창 밖으로 물총으로 물을 쐈어요. 이렇게 자, 쏘면은 물이 차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있는데 이 물도 따라서 이렇게 가나요? 안 가죠. 달리는 차에서 물을 쏘면은 이 물은 뒤로 이렇게 자 지금 카메라 화면 한 번 더 내렸고요. 지금 이 장면은 앞쪽으로 지금 다가오는 중을 우주정거장이 이쪽 면에 있고 이 캡슐이 다가오는 겁니다. 가까이 앞으로 오는 중입니다. 앞쪽으로 이 화면 쪽으로 다가오는 중이고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좌우 위아래 지금 앞으로는 오는 방향이고 그 속도는 이미 동기가 된 겁니다. 지금 우주정거장이 27,000km면 이 캡슐도 똑같은 궤도에서 27,000km로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상대 속도로 보이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느리게 서서히 접근합니다. 빠르게 접근하면 사고 나죠. 그래서 속도를 맞춘 거고 뭐 굉장히 느린 속도로 좀 더 빠르게 얘가 약간 분사를 해서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1, 2km 빠르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빠르게 해서 천천히 다가오는 중입니다. 다가오면서 위치를 어, 좌우 위아래를 이제 조종을 하는 거죠. 사방팔방으로 한 8방 정도 분사를 하네요. 이게 다 컴퓨터 시스템이 계산해서 알아서 분사하니까 이렇게 미세하게 여러 번 나가겠죠. 그래서 위치를 맞추는 중입니다. 맞추고 서서히 다가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놈은 자 이렇게 27,000km 빠르게 달려오는데 그 안에서 분사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자로 직선으로 옆으로 나갈 수 있냐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 지상에 차가 있다면 차가 달려가는 중에 만약 100km라 치면 그랬을 때 뭐 물총을 쏘든 뭐를 분사했을 때 던졌을 때 물건을 던졌든 뭐가 나갔을 때 이게 똑바로 이렇게 나가겠느냐 이런 걸 말하면서 지금 이게 틀렸다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을 뒤처지게 되겠죠. 자, 말을 시속 합니다. 100km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물총을 쏴도 물이 뒤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km 속도도 아니고요. 1초에 7,700m입니다. 네, 1초에 27,000km 7,700m를 날아가면서 시속으로는 지금 에어를 쏘고 있는데 그 에어가 직선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초당 사람 팔아먹는 거. 7.7km를 말하는 거죠. 자, 우선 첫째 다른 점, 지상과 다른 점은 여기는 우주 공간입니다. 400km 높이가 400km 넘으면 공기가 거의 없는 진공 상태에 가까운 우주 공간입니다. 그 말은 공기의 저항을 안 받습니다. 인공위성 원리에서도 말했듯이 공기의 저항이 세버리면 계속 추진을 안 하면 마찰로 속력을 잃어버려서 다 추락하고 맙니다. 근데 다행히 우주 공간 높은 고도를 가면 진공에 가깝고 마찰이 거의 없어서 한 번 속도를 가지면 속도가 줄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원동하고 있죠. 우주정거장도 마찬가지로 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얘도 같이 이제 따라와서 앞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걸로 지금 잘못 아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고 앞으로 접근해서 도킹을 합니다. 말했듯이 방금 그거에 대한 말은 진공이기 때문에 이 저항체가 없어서 발사해도 당연히 일직선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구상에도 바깥에 아까 자동차 그림에서 공기가 없으면 어떤 삼자 카메라에서 지금 바깥에서 관찰하면 똑같이 일자로 날아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바깥에서 차에서 쏘는 걸 위해서 관찰하면 거의 일자에 가깝지만 이제 우린 뒤로 약간 밀려나죠. 공기 저항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자꾸만 뭐 27,000km 시속, 초속 7,700m, 7.7km 그런 거를 말하면서 빠른 걸 강조하는데 항상 걔는 상대 속도로 따라가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 아니면 전혀 여기가 10,000km건 50,000km 속도로 달려가던 가속도 운동이 아니고 속도가 일정하다면 그 빠른 거는 전혀 0이나 가까운 거기 때문에 느리게 움직이고 천천히 보이고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항상 말하지만 여기서 가스가 나올 때 여기서 붙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도 초기 속도를 같이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되면 이 나온 가스는 이 앞으로 다가오는 27,000km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 이쪽으로 방향으로만 힘을 얻어서 그거 플러스 이쪽 방향으로의 속도가 나와서 일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아까 차 그림에서 차에서 물총을 쏘는 순간 차가 100km로 달리고 있으면 여기서 나가는 순간에 이 초기의 물은 같은 차 진행 방향으로 100km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일자로 나가는데 약간 뒤로 휘는 이유는 이 공기 저항 때문에 차는 100km를 유지하면서 끌고 가지만 여기 나오는 순간 붙어 있는 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 물을 같이 가져갈 수 없으므로 물은 100km로 던져서 손을 놓은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속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안에서 보면 약간 뒤로 이렇게 물총이 뒤로 휘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차 그림에서. 근데 여기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죠. 그냥 일자로 실제로 외부에서 찍으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데서 차에서 뛰어내리는 장면, 뭐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장면 이런 거를 많이 보서 우리는 그 차에서 타고 있다가 달리는 차에서 누가 문 열고 떨어지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게 여기 물총 쏘는 거랑 비슷한 말인데 뒤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깥 세계에서 관찰하면 이 떨어진 사람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굴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 가는 방향으로 물체의 진행 방향으로 지금 100km에서 바깥으로 떨어졌으면 이 떨어진 사람의 초기 값은 이 앞 진행 방향으로 똑같이 100km로 던져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밖으로 떨어진 물체는 앞쪽 방향으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차 탄 안의 시점에서 보면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움직이는 거는 떨어지면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체는. 그런 것도 하나 아시면 좋고 지금 여기서 왜 일자냐 엄청 더
7,700m로 초속으로 가고 있는데 그 빠른 걸 강조하지만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가 빠르다고 이게 더 휘고 그런 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속도를 가지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100km로 얘가 오든 10,000km로 오든 20,000km로 오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빠른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휘지 않는 이유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그대로 가서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게 진짜 우주라면은요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죠. 우주기 때문에 진짜 이럴 우주라면 수가 진짜 있는 우주 겁니다. 화면 모니터를 안 켰네요. 자, 우주 정거장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제 있다고 하고 지금 캡슐이 지구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7,700m입니다. 7,700m 1초에 7,700 속도로 우주 정거장이 날아가고 있고 캡슐이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 캡슐이 올라오면서 이 우주 정거장과 도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킹을.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도 에어를 쏘고 센터 맞추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에어를 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에 보시면은 그 옆에서 보다면 에어를 이렇게 쏜 거예요. 이렇게 쏘면서 7,700m를 날아가면서 우주 정거장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접근하고 있는데 에어를 쐈는데 에어가 일자로 쭉 나가고 있어요. 아니 7,700m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면서 에어가 왜 직선으로 나갑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7,700m 속도로 초당 가는 것과 100km로 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아까 말한 일자로 보이는 것은 공기가 있냐 없냐의 차이고 네, 공기가 없기 때문에 더 일자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어떤 물체가 나오는 순간 같은 속도를 갖고 나오는 겁니다. 나오기 때문에 저항이 없으면 그냥 그 던진 방향으로 그대로 날아가는데 저항이 있으면 속도가 순간 더 이상 추진력을 안 받는 거니까 순간 느려져서 뒤로 방향이 이제 변하는 게 조금 나타날 수 있는데 우주에서는 오히려 그냥 직선으로 보이는 게 더 맞는 겁니다. 지구 상황에서 조작한 게 아니라는 게 더 나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이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공 얘기를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지구상의 환경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반박하신 분이 로켓에 불만 붙이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불을 붙인다고 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불을 붙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불 붙이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죠. 불 붙이는 이유는요. 공기를 팽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제 앞부분에 설명한 그 작용 반작용이나 로켓 추진에 대해서 말을 약간 하는 건데 우선은 뭐 불은 산화제로 붙이는 거 맞는 거고 공기 다른 이유 아무것도 팽창. 없고요. 불을 붙이는 이유는 공기를 팽창시켜가지고 이 로켓 뒷공무니에 공기가 압축이 되면은 자, 여기서 말이 이상하죠. 자기의 설명에서 공기를 팽창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가 압축이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요쪽에가 팽창이 된다면 그렇죠. 뜨겁게 갑자기 팽창이 되는 거 맞을 수 있죠. 그럼 이쪽에 압력이 제가 보기엔 낮아져야 될 것 같은데 팽창이 여기 일어난다고 팽창이 일어나면 오히려 다시 이 주변 공기가 있다면입니다. 진공기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죠. 있다면 이쪽 압력이 더 높으니까 팽창돼서 희박해진 쪽으로 이쪽으로 다시 공기들이 모이게 되겠죠. 반대인 것 밀릴 거 아니에요. 같습니다. 공기 때문에 밀려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기를 밟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로켓 엔진의 원리에는 공기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서 사람 걸어갈 때는 땅을 밀으면 그거에 땅이 자기 자신 발을 반대로 밀어주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가는 거 맞는데 여기서의 작용 반작용은 이쪽 안에서 이 추진이 딱 로켓이 나오는 부분에서의 그쪽에서 발생하는 작용이 되고 반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 공기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했는데 배를 우리가 타고 있는데 여기 벽돌만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 벽돌을 하나씩 계속 이쪽으로 던지게 되면 하나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하면 배가 이쪽으로 서서히 갑니다. 힘의 반작용으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고 뭐 물로켓은 물을 압축을 시켰다가 물이 여기로 분사돼 나가면서 그거에 대한 요 끝에서 작용 반작용으로 나가지 이 물이 뭐 나간다고요. 물이 나갈 때 공기 팽창이 일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풍선에 바람을 가득 넣고 이쪽 뒤에서
놓으면 풍선의 바람이 일로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지금 공기 중에 있다고 한들 또는 진공에서 그런 식으로 안에 기체가 나간다고 한들 그 작용 반작용에서는 지금 말하는 공기를 밟고 올라가는 것은 맞지 네? 않습니다. 밟고 올라갈 공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밟고 올라갈 아무런 공기가 없는데 이게 불을 뿜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받아줄 요 뒤에 받아줄 공기가 있어야죠. 받아줄 공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점프하려면은 딱 사람이 점프할 때 바닥을 힘차게 밟으면서 그 반동으로 위로 점프를 하잖아요. 바닥이 없는데 점프할 수 있겠습니까? 얘가 아무리 팔짝팔짝 뛴다고 해도 이 바닥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위로 깡총 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몰라 고추고도 우주에서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주에서 에어만 칙 쏴도 이 쏜 반대 방향으로 우주선이 밀려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크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에어를 쏘든 이제 로켓 추진은 지구 탈출이나 큰 속도의 변화를 줄 때 하는 거고 에어를 쏘는 거는 방향을 바꾸거나 회전시키거나 미세하게 움직일 때 에어를 쏘게 돼서 아까 도킹할 때처럼 미세한 조종을 할 때 하는데 그때도 역시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이쪽으로 힘을 받는 겁니다. 팍팍 우기고 계실 텐데요. 좋아요. 그렇다면은 그거 인정해주고 말도 안 되지만 뭐 땡깡을 뭐 워낙 뭐 한두 번 부렸어야죠. 말하는 거보다 땡깡 부리고 어거지으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에어 쏘는 거 보셨죠? 쏘는 이유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라고 나사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또 나사에서 얘기하니까 무슨 첨단 과학 기술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걸 꼭 믿어버려요. 자 우주 있고 나사가 하는 말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제가 제시하는 문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는요? 자, 예, 지금 보시는 애는 카시니호입니다. 카시니호는 어떻게 날아갈까요? 보니까 뭐 에어 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에어 쏘는 게 있어가지고 얘가 토소까지 날아갑니까? 네, 토송 탐사선에 대해서 어떤 자, 예를 들어서 얘기를 우주에 합니다. 속고 계신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태양의 중력에 애들이 다 감겨가지고 이렇게 태양을 빙글빙글 다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구에서 카시니호가 발사가 쫙 되어가지고 여기서요. 카시니호가 천왕성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토성을 탐사하는 거예요. 카시니호가. 그러면 이 카시니호가 토성까지 가는데 무슨 연료를 쓸까요? 똥구멍에 불 붙일까요? 아니면 에어를 쏠까요? 만약에 에어를 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쏴야 될까요? 자, 계속 자, 이런 그렇게 거대한 추진할 수 있는 행성들도 당연히 도망을 못 연료가 가고 이쪽으로 없습니다. 도망을 못 가고 지구에 잡혀가지고 무한회전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잡아당기는 무지막지한 중력을 거슬르고 얘가 태양계를 지금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에도 이 중력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태양은 이런 큰 것도 잡아당긴다. 지구에서 달을 잡아당긴 것 같이 무지막지한 중력이 왜 이 작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틀리고 중력은 각 질량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건 이 탐사선은 굉장히 작은 질량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어떤 중력이 크기가 힘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설명했지만 지구 중력 가속도가 9.8 메타퍼세크로 모든 질량이 작건 1kg건 100kg건 1000kg건 똑같이 속도 변화에 대해서 당기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힘은 각각 다르게 중력이 작용돼서 속도 변화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잠깐 말했는데 지구 궤도 속도, 지구 탈출 속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로 똑같이 태양계에서 잡는 각 행성들이 있을 때 태양 탈출 속도도 있습니다. 탈출 속도보다 빠르게 바깥쪽으로 던져지면 이 물체는 결국 태양이 점점 잡아당기죠. 잡아당기기 때문에 점점 느려지나 계속 나가지만 결국 태양을 벗어나서 우주로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구에서도 지구 탈출 속도가 뭐냐면 지구 바닥에서 하늘로 그 탈출 속도보다 빠르게 던져지면 계속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총 쏘듯이 총알, 대포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 추진하는 게 아니고 초기 속도의 그 정도 속도로 빠르게 던져지면 지구 중력 때문에 점점 속도가 느려지긴 느려지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올라갔다가 다시 잡아당겨서 떨어져서 지구로 옵니다. 그러나 그 탈출 속도 이상으로 속도가 빠르게 되면 느려지나 거기서 계속 통과돼서 계속 탈출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탈출 속도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도 태양의 강력한 중력으로 중력이 훨씬 세죠. 질량이 지구보다 엄청 108배 크나요? 하여튼 엄청 크니까요. 그 중력이 훨씬 세죠. 그래서 그렇지만 다 탈출 속도가 계산돼 있고 뭐 무조건 추진을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로켓으로 처음에 속도를 얼마만큼을 최대한 연료로 얘의 속도를 방향과 위치를 다 계산해서 도달하게 하고 로켓은 빠지는 거 놓아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초기 속도를 가지고
공 던진 거죠. 그러니까 대포를 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료 추진 없이도 이제 계속 목적지까지 날아갑니다. 물론 당겨지기 때문에 점점 느려지겠죠. 속도가 느려지나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리고 이 그 스윙바이도 뒤에서 말하는데 이 행성들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를 가까이 가게 잡으면 오히려 태양의 중력보다 이쪽 행성들의 중력이 세서 요 근처로 오게 되면 힘을 앞쪽으로 받게 됩니다. 당기는 힘이. 그래서 오히려 가속이 되고 속도가 더 빨라지고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스듬하게 가든지 이렇게 해서 목적지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계속 뭐 에어를 쏘거나 뭐 분사를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속도는 물론 중력의 방향에 따라 힘의 방향에 따라 느려지고 빨라지거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 문제없이 가고 보이저 호나 이런 건 이미 태양계를 다 벗어났죠. 벗어나도 계속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던져진 힘으로 중력에 의해서 당겨지지만 다른 이런 행성들에서 스윙바이 하면서 오히려 가속을 받아서 당겨져서 더 속도를 얻어서 태양계를 다 벗어날 정도로 계속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에어를 쏴가지고 간다는 겁니까? 진공이라서 간다가 아니고요. 진공이면은 방해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태양에 당기는 강력한 중력 때문에요. 카시니오는 앞으로 조금 더 못 나가고 자, 앞으로 조금 더 못 나가고 태양으로 꼬리 내야 되는 거죠. 태양으로 꼴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공을 하늘로 총을 빵 쏘면 총이 날아가죠. 그러다가 느려져서 0이 되면 다시 거꾸로 그때 중력에 당겨져서 오는 것처럼 지구에서 이쪽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쏘면 바로 그 힘 때문에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뭐 바로 총을 쏜다고 바로 태양으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쐈는데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지금 설명이 자, 설령 우주에서 그렇습니다. 무중력 진공의 상태에서 에어만 쏴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러면은 카시니오는 이 토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연료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연료를 계속 써서 계속 추진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추진을 하면 좋은데 그런 기술과 연료를 가지고 하지 못하니까 초기 로켓에서 있는 연료가 다 떨어지면 이런 먼 곳을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그 탐사선이나 위성은 뭐 연료나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이 목적지를 가는데 쓰기 위해서 다 쓰면 안 되고 비상시 착륙이나 여러 다른 용도 때 쓰려고 사용하는 것이 추진을 주목적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처음 로켓에서 발사해 줄 때 다 방향과 속도를 만들어서 빵 하고 던져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빠른 속도로 처음에 던져주면 아까도 말했듯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느려지겠죠. 태양이 반대로 잡아당기니까 느려지나 갈 수 있고 또는 이런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느려지지 않고 딸려가서 더 빠르게 가속이 돼서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그 그렇게 상식적인 되는 사람이라면은 겁니다. 카시니오 보자. 카시니오. 왜 이상한 자, 놈님은 연료를 써서 계속 가야 되는만 자, 생각을 카시니오를 할까요? 1997년에 발사했다고 합니다. 97년에 발사해가지고 착륙일이 2005년이에요. 그러면 8년 동안 날았다는 거잖아요. 카시니오가 8년 동안 날아서 토성까지 갔대요. 그럼 8년 동안 쏠 에어는 어디 있을까요? 8년 동안 에어를 안 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어나 추진을 가지고 있으면 8년이 아니라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나 8년 동안 태양의 중력을 거슬러 글씨 왜 이렇게 못 쓰지? 거슬러서 가는 연료 에어를 중력을 됩니다. 거슬러 가는 게 아니라 중력은 받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서서히 느려지겠죠.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산소통 여기 용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용접해 뭐 산소 용접할 때요 그 산소통이 있어요. 그 통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산소 개뿔 얼마 많이 들어있지도 않는데 예. 태양의 중력을 거슬리면서 토성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모터 돌려서 있습니다. 태양열 충전해가지고 모터 돌려서 갔나? 모터를 돌려 제가 괜히 아는 얘기 모타 돌려서 가는 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진공이라 알다시피 프로펠러 계열이나 이런 추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진공이라. 그것만 되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을 받기 때문에 프로펠러 방식을 쓰면 얼마든지 가속이 되고 훨씬 뭐 연료 없이 갈 수 있는데 현재 우주는 오히려 공기가 없고 진공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펠러 방식으로는 그 프로펠러 방식이야말로 이쪽 앞쪽을 밀어서 뒤로 밀어내면서 힘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 공기가 없으면 그건 추진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참 뭐 우주의 여행에 도움이 되겠지만 안 되기 때문에 추진 연료를 쓰는 로켓 추진 방법 말고는 현재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먼 곳을 갈 수 없고 속도를 계속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저항은 요소는 없어서 속도를 잃지는 않는데 더 빠른 속도를 계속
갈 수가 없죠. 연료가 다 떨어지면 싣고 있는 게 한정돼 있어서. 그래서 나온 게 소량의 추진 기술로 나오는 게 이온 추진 같은 게 이제 개발돼서 약한 힘이지만 계속 가하면은 우주는 계속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온 추진 장치 같은 것이 현재 로켓 방식 말고 다른 더 오래 쓸 수 있고 그런 가속 방식에 대해서 새로 개발되는 다른 방식의 엔진입니다. 그러면 이게 막 무슨 세상에서 앞으로 나가는 건가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보면 참 이 세상은요 바보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왜 프로펠러로 가는 그런 걸 알 텐데 원리를 그것도 모르는 걸까요? 예, 이 말을 왜 꺼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쉽게 설명합니까? 이런 쉬운 설명을 해줘도 비록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우주가 존재한다. 쉬운 설명 다 틀렸습니다. 예, 원리나 그런 거가 과학적으로 지금 가는 원리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고 다른 내용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연료를 분사해서 가지 않습니다. 자, 카시니오 뭐 핵발전 한다고 합니다. 핵발전 하면서 그 핵발전은 그 컴퓨터 거기에 몇 실려 있는데 그거 이제 뭐 전원 공급하고 뭐 어쩌고 뭐 그래요. 카시니오는 뭐 똥꼬에서 막 불을 퐁퐁 쏘면서 웃기죠? 산소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카시니오 굉장히 작은 거 같죠, 여러분들? 자, 카시니오가 처음에 발사될 때 로켓 엄청 컸죠. 뭐 당연히 발사대에서 로켓이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다 연료 남다 연료야. 그들의 추정에 의하면 여기는 산화제와 연료가 잔뜩 들어있고 요거 갖다가 지금 우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걸. 요 작은 거 하나 우주 올라갔는데 얘가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얘 지금 몇 분 비행을 하려고 얘가 지금 엄청나게 큰 연료 무지막지한 무게인데 얘는 무려 8년이다 8년. 카시니오 8년 동안 날아갈 연료가 어디 있어요? 8년 동안 연료를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던져져서 이 로켓으로 충분히 속도를 만들어서 초기에 속도값으로 거의 던져주는 겁니다. 이 안에는 연료가 거의 없고 추진이 없겠죠. 크기도 작고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추진을 낼 수 있는 걸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연료는 또 무엇일까요? 불만 붙인다 뭐 원자력 발전해가지고 막 화력을 일으킨다 날아갑니까? 산소는요? 로켓 추진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핵연료 전지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용도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날아가는 것도 아니죠. 태양의 중력을 거슬러서 거대한 지구도 탈출을 못하고 있는데 이 거대한 지구도 탈출을 못하고 있는데 이 작은 카시노가 그거랑 관계없죠.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는 원운동을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탈출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잡아당깁니다. 그 상태에 있는 거지 여기서 힘을 가한 게 아닙니다. 지구를 누가 밀어버리면은 지구도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로켓은 이제 지구에서 탈출해서 힘을 갖고 있죠. 반대 방향으로 쏴준 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탈출 속도가 다 있습니다. 그냥 휙 날아가 버리네요. 이거 믿으십니까? 휙 날아가는 게 자, 맞습니다. 뭐 지구의 중력을 막아가지고 풍속까지 가는 건 뭐니까 자, 지구가 이게 들어오는데 지구 중력의 지구가 돌면서 이렇게 원심력 회전하는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핑 날아가가지고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이 딱 있는데 화성도 빙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가지고 간대요. 이게 스윙 바이를 약간 설명한 건데 이렇게 돌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틀린 말이고 요런 게 특히 더 틀린 말이죠. 다른 행성에 갈 때 이렇게 완전히 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돌 수는 있으나 완전히 돌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버리면은 이 궤도에 잡힌 거기 때문에 화성 궤도를 탈출 못하고 화성에 갇혀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약간만 꺾어서 당겨지면 여기쯤에서 화성에 당겨지는 힘으로 궤도로 빨려 들어가는 중력을 이용해서 가까이 가지고 약간 꺾이면서 다시 탈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빙그레 돌지 않습니다. 돌면은 속도 다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계를 탈출한다고 합니다. 탈출. 태양계 탈출됩니다. 이거 믿으세요? 믿는 게 아니라 이거 믿는다면 몰라서 어느 그럴 사람일까요? 어느 겁니다. 사람일까요? 에어를 쏴가지고 어떻게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에어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외계인도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우주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하고요. 하늘 공중 돈이 있어요. 지금으로 없어요. 우주 8년 동안 날아가는 보면요 뭐 없어요. 뭐 있는 저거 있는 해가지고 날아간다라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알리스님 감사합니다. 들어보시고 있습니다. 점은 우주 전환에서 본 거예요. 에어를 이렇게 쏘고 이렇게 거의 뭐 사방으로 쏘고 있죠. 사방으로 에어를 이렇게 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1초에 7,700m인데. 그럼 에어는 이렇게 쏘는 즉시 이렇게 위로 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공기가 있을 때의 말이고 그렇게 많이 꺾이지도 않습니다. 공기가 있더라도 그 저항치만큼 꺾입니다. 초기 속도를 7,700m면 7,700m를 이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뒤로 꺾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물리 법칙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물리 법칙을 깡그리 법칙에 무시해버리고 이런 허접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믿는다라고 하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 우주가 진공이라는 거를 모를까요? 진공이 잘 못 간다고 그는 인정하면서 진공 상태에서의 물리학 법칙은 알지를 못하는 것 최진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타님 우주 없다. 뿅. 예, 우주 나가리죠. 나가리 됐어요. 반박. 로빈님 설명 하나 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캡슐이 지금 1초에 7,700만 달러입니다. 사기라고요? 나사가 사기친다고 그랬. 심지어는 하지 않다가 더 우선이 있는 거예요. 네, 우선 예외가 없죠. 거의 다 오늘도 그렇고요. 또 그 모임에 궁금증을 믿는 아 뒤에 그냥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탈출 속도에 대해서 나온 것과 스페이스 X 사이트가 아니라 스페이스 X 유튜브 채널이죠. 동영상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올린 순서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뭐 거의 뭐 매일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발사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다 가짜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 날아가는 거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진짜로 불 쏘고 연료 쏘는 거는 사실이겠죠. 그럼 우주는 못 가고 자꾸 추락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이런 짓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1년에 한 번이나 보여주든 말든 하죠. 우주에 관심 있는 분 이거 찾아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건데 이렇게 계속 돈을 날릴까요? 이게 가짜라면 말입니다. 여기 스타링크 미션은 계속 쏘죠. 이게 우주에 인공위성 뭐 10,000개도 넘게 쏴서 뭐 위성 인터넷 한다고 하는 그 미션 프로젝트로 계속 연신 발사를 하고 이제 사람 보내는 거 크루 드래곤 개발 성공했기 때문에 이 도킹 우주 가는 영상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아까 이상한 놈이 한 것 같은 여기 보면 방금 foundation is the mid-course burn. This is just a correct right below it. 방금 여기 코스 So we just want 네, 코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바퀴 돌면서 부스트 번으로 이제 더 고도를 높이고 그 추진을 하는 거죠. 또 가다가 또 번 이게 추진하는 겁니다. 또 추진하고 가까이 가고 가까이 접근할 때 해서 다시 고도를 높이고 그러니까 한 번에 갖다 도킹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단계를 거쳐서 도킹을 하게 되는 basically put 겁니다. them in an angle where they're protected during that final be flown station. It's going to fly all the way to essentially the top part of station, just 비행기처럼 above it, 비행기 불 between it and the 키듯이 vastness of 뭐 outer 왼쪽은 space, and 빨강 it's going to pause 잘 모르는데 at what's 이 known as 색깔이 다르죠. waypoint 이걸로 1. And when we're at waypoint 비행기도 1, 이게 날아오는 we're about 방향인지 220 meters 저쪽으로 away from 멀어져 가는 station, so we're 방향인지 still 알 수 outside 있는데 that second imaginary checkpoint known as the 이건 keep 아마 out sphere, 다가오는 방향이겠죠. which is a 그래서 이 sphere around the station with a 빨간불하고 200-meter radius. 초록불인가를 켜게 됩니다. And then research as well as outreach activities 지금 이런 게 보여주는 게 that they'll be 이 addressing 카메라 several 앵글을 science, technology, and art-based outreach events. So 카메라 앵글을 they have 흔들어 a busy 버려서 schedule coming up ahead. And, as you mentioned on the on-world live event, you saw a little bit about how they do the zero-G light orient themselves in a microgravity environment, and it's certainly harder than it looks. I was able to actually personally a few weeks ago be a part of a zero-G flight along with several of my colleagues from Maximum Space, where we were testing out some hardware for the station, and it was pretty difficult, not just flying down the cabin of the airplane. there was an Asia station itself. They're essentially around the same area that really large super Dragos are. Those are only 자, used 이게 for war scenarios on Ironic 위에서 Africa, 아래를 and 본 then 거죠. there's 지구가 not gonna be used 보이니까 for anything for anything for anything. The rest of the 소리는 좀 줄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찍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를 위에서 우주 정거장에서 찍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감기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심. 이렇게 화면 앵글 넘어가면 카메라를 지금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도 카메라를 조종하는 건데 뭐 이 캡슐이 갑자기 휙휙 갔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려면 다시
넘어가면 다시 당겨 놓고 하는 겁니다. 계속 진행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고, 또 당겨 놓고 뒤로 더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가까이 실제 도킹할 때 가까이 오는 부분입니다. 햇빛이 없는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나 보네요. 굉장히 어둡죠. 지금 이런 거 움직여 놓는 게 카메라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앵글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카메라를 씩 움직여서 맞추는 겁니다. 다시 위치를 빠르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얘기 같고요. 거의 상당히 가까이 온 겁니다. 이렇게 에어를 분출하죠. 이거 줌 당겼다가 놓는 걸 볼 수 있죠. 상당히 나름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서 본 시점이죠. 저기 구멍을 향해서 도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카메라 움직이는 거죠. 이게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우선 이제 조종으로 이렇게 외부 카메라가 이렇게 내리는 거, 아래를 찍으려고 각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여기 똑같이 이런 게 보이네요. 햇빛. 이거는 멀리서 줌 당겨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다 있어졌다 좀 달라지네요. 지금 다른 카메라에서 여기를 향해서 오는 거죠. 예, 이렇게 서서히 연결이 되고 이쪽에서 잡아서 당겨서 콱 물어버립니다. 더 깊이 들어가죠. 빨리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 열 준비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뭐 압력이나 이런 걸 다 조종해서 문 열리네요. 열려가지고 이제 사람을 나오겠죠. 빨리 돌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조작을 하려고 해도 힘들겠죠. 이게 어떻게 줄을 매면 어떻게 이런 자세가 나올 것이며 이런 걸 가지고 그럼 이런 거를 자주 만듭니다. 이게 다 영화고 그래픽이면 그래비티 영화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게 다 그래픽 조작이고 뭐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뭐 줄 매고 줄 지우고 막 한 거라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번 실제로 계속 방송을 하고 여러 번 갑니다. 여러 번 찍습니다. 다른 거를.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다. 실제가 아니면 아닌 게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걸 카메라로 찍어서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줄에 달려서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데를 더 넘겨보겠습니다. 다 나왔네요, 벌써. 지금 이거 안에 있는 카메라죠. 나오네요. 한 명.
이게 무중력에 의한 거지 여기서 어떻게 줄을 연결할 수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엉키는데. 네. 카메라 앵글도 우주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어디가 위아래인지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뭐 자, 이 사람 옆으로 누워 있고 이게 줄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 이 사람은 거꾸로 엎어져 있고. 예. 그리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실시간 스트리밍이죠. 이런 머리에 대해서도 늘 뭘 무술을 엄청 썼다 이러는데 그게 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한 번만 살짝 발꿈치만 점프를 뛰어도 계속 날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밀어줘야지 가는 거죠. 방향 전환이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복잡한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이게 줄을 매달고 설명이 되는지, 이런 거 떠 있는 상태라든지 이 끈들의 움직임까지 이런 거는 실제 있는 게 낫죠. 그냥 지구상에서 실제로는 이런 움직임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픽이라고 하면 만들 수는 있겠으나 그냥 있는 걸 찍는 게 돈이 훨씬 덜 듭니다. 이런 거 이게 어떻게 줄입니까? 줄이 어디 달려 있어야지 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이제 지상국하고 교신도 하고 여기 우주정거장 안에 있는 새로운 4명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다 모여서 뭐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중력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이게 줄 매달고 이 사람이 계속 있으면 피 쏠립니다. 중력이 일로 작용하는 거라면. 이 사람도 지금 자기 자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때를 찾고 있고 힘들기 때문에 하는 거고, 방금 마이크 던지는 거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줄로 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런 거 줄 달고 됩니까? 교신 끝나고 또 종료가 되네요.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우주 뭐 도킹이나 여러 가지 발사 이렇게 엄청나게 발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누리호 하나 발사했지만 여기는 로켓 재사용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음 단계 목표로 2단 로켓이면서 재사용하는 것까지 그렇게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갔다가 되돌아오죠. 여기는 그렇게 우선 또 한 챕터 마치고
탈출 속도에 대해서 검색해 보면 여기 나옵니다. 탈출 속도. 물체가 천체와의 중력을 이겨내고 멀어질 수 있는, 무한히 멀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에 의해서, 만류인력 공식입니다.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천체 질량과 반지름에서 의해서 구할 수 있다. 지구에서는 11.19km 초속, 달에서는 2.37만 있어도 달을 떠나갈 수 있는 거고, 목성은 훨씬 지구보다 크니까 59km나 되네요. 태양 표면에서는 617km 초속입니다. 나 돼야 태양 위치에서 멀어질 때는 이만큼이 필요하고, 그러나 지구 위치에서, 궤도 위치에서 태양을 탈출할 수 있는 속도는 42 정도면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러나 지금 이런 탈출 속도들은 여기도 나오는데 탈출 속도 이상이어만 탈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진력 없이 필요한 거라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빵 대포를 쏘듯이 처음 초반의 속도가 그 속도로 하고 더 이상 추진을 안 했을 때 그 속도였다면, 그거보다 빠르면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켓이나 모든 다른 이제 여기도 나오는데, 연직 방향, 수직 방향 속도를 0 이상으로 계속 유지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벗어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계속 추진을 할 경우 속도가 0보다 크면 그 속도보다 우선 느려도 결국 중력권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토성으로 날아간 그 위성체도, 탐사선도 이미 빵 쏴서 지구에서 어느 정도 속도 이상으로 로켓이 만들어져서, 그게 빵 쏜다는 표현입니다. 쏴서 토성 쪽으로 계속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날아가고 추진을 안 하더라도 던졌기 때문에 날아가는데, 태양이 당기기 때문에 조금씩 속도가 줄겠죠. 추진을 안 하면. 우리가 지구에서 공을 하늘로 빵 쐈다가 결국 느려져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 토성 탐사선도 빵 쏘면 점점 당기기 때문에 느려지지만, 그리고 아까 말한 다른 행성에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그 행성이 오히려 당기는 힘, 중력으로 당기죠. 그걸 이용해서 하면은 속도를 더 얻어서 더 빨라지게 속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우주 속도가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하의 탈출 속도도 그렇게 무게 중심으로 태양계에서 다 계산을 하면 태양 탈출 속도가 있듯이, 이 정도 초당 500km 이상, 594km 이상 갈 수 있다면 우리 은하계도 언젠가는 탈출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속도들을 계산한 거는 아무 가속을 더 이상 안 했을 때, 빵 한 방 쏘고 말았을 때 그 물체가 떠나져 나가나 이런 거에 대한 속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연료 문제나 이런 게 해결되고 우주에서도 추진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발견하고 한다면, 계속한 추진으로서 어디든지, 우주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고, 속도도 훨씬 더 빠르게 가속을 계속하면, 연료나 에너지원이 뭔가가 발견돼서 지금 로켓 방식, 추진 방식 연료와 산화제를 가지고 태우는 그거 방식이 아닌 다른 것이 발견돼서 우주 속에서도, 진공 속에서도 추진이 가능하다면, 우주에서 이제 더 먼 곳과 더 빠르게 그런 곳으로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53분이나 지났네요. 너무 많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말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